자, 잘 쳤습니까? 이어서 이제 관형사 접두사 띄어쓰기 관련돼서 제한면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첫세운각시, 첫세운각 마저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어가 때 대정 동기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첫세운각. 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첫이죠, 첫. 첫이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 접두사. 자, 실제 사전을 찾아보면 접두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그냥 접두사 대우라고 합시다. 접두사 대우. 알겠죠? 접두사는 아닌데 접두사처럼 쓰이는 것이 있어. 그래서 접두사 대우다.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첫이 관형사로 쓸 때는 있죠. 이게 처음의 의미를 가질 때. 관형사로 쓸 때는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럴 때는 관형사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예를 보면 첫 만남에서, 첫 회의에서 있죠. 첫 만남 그다음 뭐가 있다 시작 첫 회의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만남이나 회의를 할 때는 처음이라는 것은 뭘로 쓰인다 다 같이 관형사로 쓰인다. 그래서 띄어쓴다, 붙여쓴다, 띄어쓴다. 첫 만남, 첫 회의, 첫 수업에서 있죠. 이런 것들. 첫 결혼. 첫 결혼. 마찬가지겠지. 첫 결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탑승. 처음 탔어. 알겠죠? 처음 이용. 첫 이용. 그럴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전부 다 첫을 관형사로 봐서 띄어쓴다.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경우냐면 접사처럼 쓰는 게 있죠. 구체적으로 처음이라는 의미를 설정하기 어려울 때. 알겠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설정하기 어려울 때? 처음이라는 의미를 설정하기 어려울 때. 처음이라는 의미를 설정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뭐 하냐?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첫밤. 있어 없어요? 구체적으로 밤이라는 것을 처음이라는 말을 설정할 수 없지? 밤이 내가 맞은 밤만 처음이 아니잖아. 첫밤에. 계절도 마찬가지죠. 뭐 계절 다 들어갑니다. 첫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붙여야 됩니다. 정리됐죠? 첫봄, 첫여름, 첫가을, 첫겨울 정리됐어요? 다 붙여야 됩니다. 자,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첫사랑.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갖다 정할 수도 없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다 뭐 한다? 붙여 쓴다. 하지만 실제 사전에 찾아보면 첫이 접두사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접두사 대우라고 한 거야. 이해됐나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첫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첫, 잘하더라. 또 시험 문제 한 5년 정도 했을 때 아마 첫이 시험 문제 출제됐을 거야. 그래서 5년 안으로 볼 때 출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이 출제됐다. 자, 두 번째 가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첫세 온각에서 세. 세도 쉽습니다. 세까지만 알면 돼. 사실 뭐 온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세까지만 설명한다면 이 세가 뭐냐? 세가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 접두사, 이것도 접두사 대우, 접두사라고 쓸 때도 있어요. 접두사 대우도 있지만 접두사로 쓰일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는 요거에 대응되는 말로 쓸 때는 관형사로 생각하면 돼. 헌 있지? 헌으로 바꿀 수 있으면 관형사로 쓰인 거야. 자, 뭘로 바꿀 수 있으면 다 같이? 헌으로 바꿀 수 있으면 뭘로 쓰인 것이다? 관형사로 쓰인 것이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잘하다. 그래서 헌이 관형사. 그래서 잘 대처하면 되지. 새 신이다. 대처할 수 있지? 헌 신이다.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관형사로 봐서 해야 된다. 마찬가지잖아. 뭐 새 가방이다. 대처할 수 있지? 헌 가방이다. 대처할 수 있으니까 띄어쓴다. 됐습니까? 자, 접두사로 쓸 때, 뭘로 쓸 때 다 같이? 접두사. 접두사 쓸 때는 대체적으로 헌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 대표적으로 보면 새마음, 새마을. 있어 없어요? 있지? 새다짐.
세다짐. 이런 식으로 해서 헌으로 대체할 수 없으면 뭘로 쓴다 나왔지?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세다짐은 좀 약간 다를 수 있겠는데 네, 혹시 뭐 그러면 세다짐은 좀 뺍시다. 그래서 일단 새마음 시작 새마음 또는 뭐다 시작 새마을 있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추상적 개념이죠. 그럴 때는 뭐하다 붙여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새가 헌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관형수라고 해서 뭐한다 띄어 쓴다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지 말고 뭐 여섯 번째 나면 온이라는 말 한번 한다면 온이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 뭐로 쓸 때도 있다 접두사 대유 그래서 접두사처럼 쓰일 때도 있죠. 자 관형사로 쓸 때는 이거지 온 마을 전체라는 뜻이죠. 온 마을 온 마을마다 알겠지? 이런 거 전체라는 의미를 쓸 때 대체적으로 이건 뜹니다. 그러나 접사처럼 쓸 때 쓰는 거 있죠. 온통 온고울 있어 없어 있지? 이런 때는 붙여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 개념은 온이라는 말이 100의 뜻이었는데 100의 뜻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온이 뭐 전체적인 어떤 의미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런 걸 때 붙일 때도 있고 뛸 때도 있다. 하지만 시험에 있어서의 출제 빈도는 아래로 갈수록 적어진다. 알겠지? 그래서 뭐가 제일 많고? 제한면이 제일 많으니까 일단 제한면을 기억해 두시고요. 일곱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일곱 번째를 보면 각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 일곱 번째 뭐가 있어? 각이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 뭘로 쓸 때도 있다? 접두사로 쓸 때도 있다.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 뭘로 쓸 때 있어? 접두사로 쓸 때도 있다. 관형사로 쓸 때는 물론 띄겠죠. 발음이 다 각 골마다 각 회사마다 각 지역마다 다 띄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접두사처럼 대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접두사 대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각이 뭐냐? 주로 각국. 알겠죠? 각국, 각처. 있죠? 각처에. 이때는 붙여 써야 됩니다. 정리됐죠? 물론 단음절 형태이기 때문에 띄면 오히려 시각적으로 의미를 갖다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붙이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붙여 쓴다는 걸 알아야 돼. 각국 정상들이 들어왔다. 각처. 알겠지? 각처에 나눠졌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둬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가 잘 나온다? 일단 시험에는 제한면 시작 제한면.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좀 더 확장시킨다면 첫세까지는 잘 나와. 알겠지? 제한면 첫세 시작 제한면 첫세까지는 잘 나오는데 온갖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과거에 한번 부산직에서 한번 시험이 나왔어. 부산 그때 에이펙 회의가 있을 때 많은 그 정상들이 부산에 도착했단 말이야. 그럴 때 각국 정상들이 그때 시험이 나와서 한번 더 각국 정상. 그럴 때 각국 할 때 붙여야 되는데 띄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각국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관형사와 뭐에 띄어쓰기 다시 접두사에 띄어쓰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다.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가도 되겠습니까? 지웁니다. 자, 네 번째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전미사와 의존명사. 알겠지? 전미사가 뭐다 다지? 의존명사에 띄어쓰게 돼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미사와 뭐에 대해서 다지? 의존명사 띄어쓰기. 이거 상당히 잘 나왔던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시험의 유형이 전미사와 뭐에 대한 이야기했다 다지? 의존명사에 띄어쓰기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번 본다면 시작. 뭐가 있을까요? 전미사와 뭐에 대한 다지? 의존명사 띄어쓰기. 제일 처음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이 잘 나왔어. 뭐가 잘 나왔다? 시작. 간. 그 다음에 중시역. 간중신역. 시작. 간중신역. 어짜네.
어짠에 뭐라고 했다 했지? 어짠에 상하 백상하시지? 나도 하다 보니까 어짠에 백상하시. 알겠죠? 이렇게 해서 외우던 어짠에 백상하시. 시작. 간종신역 어짠에 백상하시. 뒤로 갈수록 좀 시험 문제 빈출도가 좀 얕지만 앞에 것이 강한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간종신역 어짠에 백상하시. 시작. 간종신역 어짠에 백상하시. 알겠죠? 이거거든. 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놔야 헷갈리지 않는다고 했어.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간에 대해서. 이 간은 사이간자야. 사이간자. 저를 외워야 돼. 간종신역 어짠에 백상하시. 시작. 간종신역 어짠에 백상하시. 이렇게 외워야 돼. 아까 제안면. 시작. 제안면 첫세운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딱 외워야 돼. 그래야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미사부터 썼지만 여기다는 이제 뭘로 써다 의존명사부터 쓸게. 자, 순서는 의존명사와 전미사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그래 단락의 구성 원리상 맞는 거죠. 순서대로 이게 중심 문장의 다음은 의존명사와 전미사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의존명사 나와야 되겠지. 알겠지? 이렇게 쓰면 전미사부터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편의상 외우기 쉽게 해서 의존명사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해했기 바랍니다. 단락의 구성 원리로는 틀리는 거야 이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러면 의존명사. 의존명사 그 다음에 전미사로 간이 쓸 때. 자, 의존명사 쓸 때는 다음 같은 경우입니다. 그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거관선이 있어. 거관선. 거관선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미사로 쓸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공시지. 공시지가 있다. 그래서 거리를 나타낸다든지 관계를 나타낸다든지 선택을 나타낼 때 거리, 관계, 선택. 시작. 거리, 관계, 선택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전미사로 쓸 때는 뭐냐? 공간을 나타낸다든지 시간을 나타낸다든지 이 지가 갈지자입니다. 한자 갈지자. 이것이 지가 생략된 자리. 지가 생략된 자리. 기출문제 풀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외울 때 거관선 공시지. 시작. 거관선 공시지. 자, 거리를 나타낼 때 이거 있죠. 거리 단위. 그래서 서울과 부산 간에 뛰어난 거죠. 당연히 거리니까 서울과 부산 간에 고속화 도로가 놓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관계를 나타낼 때 어떻게 될까?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에 되죠? 선택을 나타낸다. 가든지 오든지 간에 된다. 나올 수 있죠? 서울과 부산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가든지 오든지 간에 이해됐습니까? 이럴 때 띈다 붙인다? 띄어 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거관선 공시 알아다. 공간 나타내는 말. 공간 나타내는 말 우리 많이 할 수 있죠. 뭐 대장간이랄지. 대장간, 그다음 외양간. 대장간, 외양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대체적으로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때는 띄어 쓴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사흘간 만미를 주었다. 뭐 이틀간 말미를 주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면 얼마간 말미를 주었다 할 때 붙였어야 됩니다. 얼마 띄고 간을 띄면 안 돼. 얼마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다. 자, 지가 들어가면 지가 생략된 자리에. 그런데 보면 이게 나와서 틀린 적이 있었는데 부부지간이잖아. 부부지간에 무슨 주머니를 따로 차냐. 부부지간에 주머니를 따로 차냐. 근데 그게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주머니를 따로 차는 것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 따로 차는 것 같더라고요. 알습니까? 자, 어쨌든 보면 뭐야 다시? 부부간. 시작. 부부간. 부부지간이다. 뭐다 시작. 부부간이다. 아이고 또 이 방송을 들을 리가 없겠지. 설마. 자, 부부지간. 그다음 뭐가 다 시작. 부부간. 있죠? 또 있습니다. 자매지간이다. 뭐다 시작. 자매간이다. 있죠? 이런 것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형제지간. 형제지간 줄여서 뭐가 된다 나왔지? 형제간. 됐죠? 이런 것들. 또는 고부지간. 고부지간 줄여서 고부지간은 뭘 고부지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고부지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부간. 다 뭐하다 이렇게 붙여 쓴다. 저기 됐나요? 이 정도. 그래서 외울 때 거관선 공시제. 시작. 거관선 공시제 외우더라. 다만 주의. 그게 5가지 외울 필요가 있어. 5가지를 외운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5가지. 특별히 우리가 아까 지가 뭐한 자리에 닿았지? 생략된 자리에는 뭘 쓸 수 뭐 한다? 붙여 쓴다. 그렇지? 그런데 다음 같은 것이 있어. 사, 친, 혈, 세, 상. 다 같이 시작. 사친, 혈, 세, 상. 이것을 기억해둬야 돼. 사제, 지간. 지가 생략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제가 띄어야 됩니다. 사제간, 친구간. 이것은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혈육간, 세대간, 상호간 다 띄어야 됩니다. 됐나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건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거야. 자, 외울 때 사친혈세상. 시작. 사친혈세상. 그래서 한 세트로 외우면 거관선 공시지 사친혈세상. 거관선 공시지 사친혈세상. 거관선 공시지 사친혈세상. 이것도 다 생각을 해서 만든 거야. 입에 잘 돌아가야 돼. 거관선 공시지 사친혈세상.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거관선 공시지 사친혈세상. 한번 해봐. 시작. 거관선 공시지 사친혈세상. 앞에 시작. 앞에 간종신역. 시작. 간종신역 어쩌네 백상하씨. 알겠지? 거관선 공시지 사친혈세상.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부부간이 나온 적이 있어. 부부간. 이 부부간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틀렸어요. 문장 가운데 부부간에 비밀이 없어야지 해서 틀렸어요. 알겠어요? 부부간은 붙여야 된다라는 사실.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뭘로 가자 다 같이? 중으로 가자. 중. 지워도 돼요? 사친혈세상 외워야 되가? 어쩔 수 없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야. 자, 중입니다. 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중입니다. 한자로 중을 쓰는 거죠. 이것도 역시 뭘로 쓸 때 있다? 의존명사. 의존명사로 쓸 때도 있고, 전미사 대우. 전미사처럼 쓰일 때가 있다. 그런 얘기야. 전미사처럼 쓰일 때도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것만 외우면 돼. 의존명사는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의존명사에 뭐뭐 가운데. 자, 뭐뭐 가운데, 뭐뭐 하는 가운데, 알겠죠? 뭐뭐 하는 가운데라고 써라. 그냥 가운데라고 써지 말고 뭐뭐 하는 가운데. 해석상 뭐뭐 하는 가운데. 자, 해석상 뭐뭐 하는 가운데. 다 같이 시작. 뭐뭐 하는 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이면 의존명사 띄었어야 돼. 그래서 잘 써보죠. 회의 중. 이거죠? 회의하는 가운데. 수업 중. 수업하는 가운데. 있어 없어요? 요리 중. 요리 중. 요리하는 가운데. 정리됐나요? 이때 다 띈다, 붙인다? 띈다! 라고 할 수 있죠. 됐어요? 하차 중에. 차에서 내려오는 중에. 하차 중에. 하차하는 중에. 하차하는 가운데. 알겠지? 다 띄어야 됩니다. 다만 전미사처럼 대화할 때는 뭐 하냐? 붙이는 곳이 있어? 근데 아예 한 단어처럼 굳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에 대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은, 무, 한, 물. 자, 부자가 3개나 되다 보니까 부를 좀 길게 읽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한, 시작. 한, 알겠죠? 이런 겁니다. 하도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한가 중국말인 줄 알고. 알겠어요? 실제 중국 사전을 찾아본 경험도 있다고 나한테 와서 장난 어린 목소리로 한 적이 있어요. 한글? 알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번. 은이 뭐냐? 다 같이. 은연중. 자, 이것은 은연하는 가운데 말 안 되잖아. 은연중. 그 다음에 무심중. 다 붙여 쓰죠. 부재중. 최근에 시험 문제 부재중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부지중. 부지불식중. 부지불식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중. 그 다음에 한밤중.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중.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와서 그중. 자, 이때 그중을 때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시 대명사 또 지민시 대명사 지시 과형사 가운데 이그저가 있잖아. 이그저가 있잖아. 있지? 그럴 때 이그저일 때 이중, 그중, 저중 가운데 그중만 붙여.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 띄었어야 돼. 이 중에, 저 중에 띄어야 돼. 뭐만 붙인다 나지? 그 중에만 붙인다. 알겠습니까? 그 중만 붙이고 나머지 띄어야 돼. 이 중에, 저 중에 할 때 띄어야 돼. 그래서 외운다. 쉽죠? 외울 때 다.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음업을 한글 시작. 음업을 한글. 우리가 이게 간중신역 어쩌네 백상하시 외운 다음에 그죠? 거관성 공시지 사친 혈세상 음업을 한글 알겠죠? 이런 식까지 또 정리됩니다. 음업을 한글. 자 이렇게 해서 뭐에 대한 얘기 마쳤다 같이 중에 대한 얘기 맞다. 중을 알면 시는 쉬워져. 자, 중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항상 붙여 쓰는 게 뭐가 있다 같이 음업을 한글 붙인다. 세 번째입니다. 어때요? 띄어쓰기 할만합니까? 할만하죠? 띄어쓰기. 자,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이런 것들을 압축문자를 통해서 정리해 놓지 않으면 헷갈려. 그래서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C에 대한 얘기입니다. C. 자, C는 어떤 떼시자, 떼시자. 떼시자. 이것도 역시 뭘로 쓸 때도 있고 의존 명사로 쓸 때도 있고 전미사처럼 쓸 때도 있어. 자, 의존 명사로 쓸 때도 있고 뭘로 쓸 때도 같이 전미사로 쓸 때다. 전미사. 전미사 대우야 이것도. 전미사로 나오진 않지만 전미사 대우로 쓸 때 있다. 자, 의존 명사 할 때는 뭐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는 때 시작. 뭐뭐 하는 때라는 의미를 쓸 때는 C를 의존 명사로 봐서 띄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C가 할까요? 똑같아. 중과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 회의 시. 띄어야 된다는 회의 시, 수업 시. 띄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만 더 할까? 식사 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뜹니다. 또는 만남 시에. 시작. 뭐의 시에? 만남 시에. 만남 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자, 그러나 이제 뭐 할 때? 전미사처럼 쓸 때는 이런 부분만 알아도 돼. 전미사처럼 쓸 때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만 기억해 두자. 물론 그 이외에도 더 있지만 붙여 쓰는 거죠. 전미사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 유, 필, 평. 비유, 필, 평. 그래서 비상시, 유사시, 필요시, 평상시. 그래서 앞장을 따서 비유, 필평. 시작. 비유, 필평으로 이해되라. 따라서 비상시, 유사시, 필요시, 평상시. 시작. 비상시, 유사시, 필요시, 평상시. 이때만 붙인다 띈다? 붙여 쓴다. 됐어요? 비유, 필평. 외웠죠? 간중신역. 간중신역. 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시작. 거관선, 공시지. 거관선, 공시지. 알겠지? 사친, 혈세상. 중, 음물, 한그, 비유, 필평. 알겠습니까? 그렇게만 외워두면 딱 되지. 됐나요?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로 가자, 같이? 력으로 가자. 력 상당히 헷갈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웁니다. 력. 자, 력이 의존명사로 쓸 때도 있고 전미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미사 대우가 아니라 온전히 사전에 전미사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력이 의존명사와 전미사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구별해서 씁니다. 의존명사 쓸 때는 뭐냐? 의존명사 쓸 때는 여기 뭘 의미할 때 나왔지? 의존명 무렵의 의미일 때, 무렵의 의미일 때. 전미사로 쓸 때는 무렵의 의미도 있지만 쪽의 의미도 있어.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둘 다 무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관련돼서. 그래서 뭐냐? 다 같이 의존명사 쓸 때는 황혼역, 황혼 무렵 이제 띄어야 됩니다. 아침역 띄어야 됩니다. 알겠죠? 또는 해뜰역, 해가 뜰 역이다 해서 띄어야 됩니다. 자, 해뜰 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질역, 해질역이다 띄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해뜰역 그다음 뭐가 있다 시작.
진력.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고. 다음에 동틀력. 동틀력이다. 동이 튼다 해서 띄었어야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황하, 햇들. 알겠습니까? 황하, 햇들, 동틀. 알겠습니까? 이렇게 배우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이거. 다음 무료 배움일 때 이거. 자, 무료 배움일 때는 뭐냐? 다 같이 새벽녘. 새벽녘 붙입니다. 새벽녘이라 지. 다음에 저녁녘. 저녁녘이다. 저물녘이다. 붙여 써야 됩니다. 정리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잖아. 그렇지? 무료 배움으로서. 다만 약간의 차이를 둔다면 이렇게 차이를 일어날 수 있었어. 새벽녘, 저녁녘, 저물녘은 아직 빛이 없을 때. 알겠죠? 빛이 없을 때지만 나머지는 다 빛이 있을 때잖아. 황혼녘, 아침녘, 해뜰녘, 동틀녘. 있죠? 이때는 빛이 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면 좀 더 쉽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 세저, 저가 두 번이니까 저를 길게. 세저, 황하, 햇들, 동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세저, 황하, 햇들, 동틀. 유일하게 국어 압축문자가 외워서 두 중에서 하나는 이 부분은 약간 민요풍의, 약간 판소리풍의 리듬을 타면 돼요. 세저, 황하, 햇들, 동틀. 시작. 세저, 시작. 세저, 황하, 햇들, 동틀. 알겠지? 햇들을 좀 길게 낸 이유는 해 뜨다가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 되는 게 띄었어야 돼. 다만 동틀은 동트다가 한 단어야. 그러니까 동틀을 빨리 하는 거야. 햇들, 동틀, 햇들, 동틀, 햇들, 동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민요조로 이렇게 외울 수 있다. 한번 외워봐. 시작. 세저황, 햇들, 동틀. 시작. 세저황, 햇들, 동틀. 알겠죠? 내가 이 부분을 했더니 어떤 모 학원에서는 그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유튜브에나 네이버에 올려놨더라고. 맞습니까? 세저황, 햇들, 동틀. 그분이 상당히 유쾌했던 모양이야.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짤로 이렇게 좀 끊어서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좀 괜찮은데, 우리 여기서 촬영한다는 것은 무조건 다 그냥 찍어서, 자,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재밌을 것 같아. 유인책으로, 짤. 자, 이렇게 해서, 세저황, 햇들, 동틀. 동화해봐, 해봐. 시작. 그렇지. 좀 리듬을 타봐. 세저황, 햇들, 동틀. 알겠죠?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여기 알겠어? 그 다음에 쪼개어밀 때, 쪼개어는 마찬가지잖아. 동쪽을 때 동력. 되냐? 들하면 뭐야? 들력에. 있죠? 들력해. 시작. 들력해. 이거 발음할 때 조심해야 돼. 플러스 애가 왔다. 있지? 그러면 뭐야 되지? 실질 형태에서 다음에 뒤에 모음을 쓰는 조사가 오면 앞에 받침을 그대로 넣어야 돼. 그래서 들력해라고 발음해야 돼. 들력해가 아니라 시작. 들력해. 다 같이 시작. 들력해. 부엌 플러스 을이 오면 시작. 발음할 때 부엌을. 그죠? 그 다음에 무릎 다음에 을이 오면 다 같이 무릎풀. 다 같이 무릎풀.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 됐나요? 참고해도 나 지우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전미사와 뭐에 띄어쓰기 시작. 의조명사 띄어쓰기. 간중신역까지 봤습니다. 간중신역까지가 상당히 잘 나왔고요. 마지막 어쩌네 백상하시 시작. 어쩌네 백상이 5번째입니다. 어는 어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짤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뭘로만 쓰이냐면 전미사로만 쓰여요. 뭘로 쓰인다? 전미사. 그거 주의할 거야. 전미사. 그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건 전미사로 쓰이는 거야. 그냥 구분할 것도 없어. 항상 붙여 써야 돼. 100원어치. 100원짜리. 항상 붙여 쓴다는 거야. 정리됐지? 100원짜리, 100원어치. 예? 붙였습니다. 구분할 것 없어요? 어치나 짜리는 항상 전미사로만 쓰이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게 없기 때문에 띄면 돼, 안 돼? 안 돼.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10원어치. 틀린다고 이거에?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또는 10원짜리. 10원짜리.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 됐지? 자, 6번째입니다. 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내는 대체적으로 보면 내 이거는 의조명사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미사로 쓸 때 있습니다. 자, 의조명사 쓸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뭐뭐 안이라는 구체적으로 안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한자로 뭐뭐 안. 그래서
식당 내. 됐어요? 식당 내 띄어야 되겠죠. 식당 내, 교실 내. 띄어야 되겠죠? 근데 전미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전미사처럼. 내가 뭘로 쓸 때냐면 내내라는 의미로 쓸 텐데 겨우 내내. 겨우 내내. 있어 없어요? 있지? 겨우 내내. 겨울 내내. 그런 뜻이 아예? 겨울. 여기 겨우 내내. 겨우내. 줄여서 겨우내. 시작. 겨우내.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거 잘 씁시다. 원래 겨우내 이렇게 써라. 겨우내. 이걸 쓰려면 띄어 쓰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겨울 내내. 근데 붙으면 니은 앞에 니을 탈락이야. 그래서 겨우내. 시작. 겨우내. 알겠죠? 이런 식으로 겨우내. 마치 겨우 내내라는 겨울 내내는 뜻이 겨우내야. 겨우내. 만약에 가을은 뭐가 있어? 가을에는 가을 내내. 됐죠?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전미사처럼 붙여 쓴다. 됐나요? 네. 내가 실제적인 구체적인 뭐뭐 안에라는 의미를 쓸 때는 의조명사 띄어야 돼. 띄어 써야 된다. 따라서 식당 내, 교실 내 띄어 쓴다는 사실 기억해 두면 차내. 알겠지? 차내. 차 내에서는 판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있어 없어요? 여전히 그렇게 방송 나오더라도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신사복을 입고 올라와서 뭔가를 갖다 이야기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참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나도 한 2번 정도,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사준 적이 있어요. 2번 정도. 껌은 받지 않았고, 물건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뭐 껌을 갖다 주면서 사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실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에 닿았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십니까?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됐고, 알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월급을 충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대신 생활비라도 하고 보태고자 나왔습니다. 내가 혹시 물건 파는 사람 같으네? 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좀 안타까울 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비쌀 것 같지만 뭔가 좀 용도상에 보면 싸더라도 그것을 보면 필요 있다면 살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행위를 갖다 뭐 한다? 금지하고 있으니까 지하철 내에서 또 차 안에서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고속버스 타고 갔을 때 휴게소에서 잠깐 섰는데 막 신사복을 입은 사람 2사람 오더라고. 그러더라 막 번호표를 나눠줘. 그러더니 48번! 56번! 막 그러는 거야. 어디 딱 봤더니 내 것도 됐네? 나도 48번이네. 당첨된 사람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었다. 와, 가까이 오다. 그리고 설명해 주죠. 이 시계를 주겠습니다. 알겠어요? 뭐 시계가 막 금시계예요. 막. 금빛 시계예요.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그걸 알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했었다. 나는 손을 안 들었지. 안 들었는데 손 든 사람들 가서 막 설명하는 거야. 그러더나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시계는 무료로 주는데 뭐 등록비인가 뭔가 뭐 필요하대. 3만 원만 내세요. 막 그런 것 같아. 내 앞에 할머니가 앉았는데 할아버지가 앉았는데 그래 보니까 막 금시계하고 내 영감님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막 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사지 마세요. 말할 수가 있어야지. 어찌됐든 간에 막 그때 기사님이 올라오신 바람에 기사님이 출발해야 됩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더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그런 시골 사람들을 상대로 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상대로 한 그런 나중에 그걸 갖고 가봐요. 그냥 벗겨져 버려요. 그냥 아주 속아 사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내에 대해서 혹시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나를 표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싼 물건을 갖다 좋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짜네 백상아씨. 자, 4가지 했습니다. 100입니다. 100. 몇 번째입니까? 8번째죠? 8번째. 100에 대한 이야기. 100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를 백자, 백자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를 백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주로 전미사로 쓰인다. 상한 전미. 자, 그래서 항상 붙여 쓴다는 거지. 하나 예를 든다면 주인백. 다 같이 시작. 주인백, 소장백. 자, 가다 보면 이런 말 쓴 거 볼 수 있죠? 소장, 건설 소장이 뭐 소장백이다, 뭐 주인백. 이때 띄면 안 돼. 주인이 아래입니다. 소장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전미사로서 붙여 쓴다는 거. 기억나라. 다음에 9번째입니다. 상하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상하. 이 상하는 무조건 붙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걸 쓰잖아, 우리가. 영업상 비밀입니다. 해야 해요. 알겠죠? 영업상. 그 다음에 통신상. 출발선상. 출발선상 위에.
구체적으로 위라는 의미를 갖더라도 다 상은 다 붙였습니다. 알겠지? 출발선 위에 서 있다. 출발선. 그리고 옛날에 띄었거든? 근데 지금은 다 전미사로 취급해 다 붙여 쓴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발선상. 구체적인 위라는 뜻을 가져도 다 붙여 쓴다. 통신상 비밀입니다. 붙였습니다. 영업상 비밀입니다. 다 붙였습니다. 저기 됐나요? 마찬가지야. 하도 마찬가지야. 뭐뭐 아래라는 구체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해도 다 뭐 한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하 붙였습니다. 알겠지? 휘하. 그의 휘하에 있다. 다 붙였습니다. 하여튼 하나, 상은 무조건 나오면 다 띈다, 붙인다? 붙여 쓴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됐죠? 상하. 잘 알아요? 식민지하. 그렇죠? 또 하나가 그의 통제하에 있다. 통제하. 붙여야 돼. 띄면 안 돼. 통제. 띄고 하 하면 안 돼. 통제하.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C에 대한 이야기. C. 자, C는 의존 명사로 쓸 때도 있고, 의존 명사로 쓸 때 있고, 전미사로 쓸 때 있습니다. 자, 의존 명사로 쓸 때도 있고, 뭐로 쓸 때 있다? 전미사로 쓸 때 있다. 그래서 의존 명사 쓸 때는 어떻게 되죠? C가 의존 명사 쓸 때는 호칭이나 지칭으로 쓰일 때. 자, 의존 명사 쓸 때는 뭐로 쓸 때 다시 해죠? 호칭이나 지칭. 그래서 이런 말 쓰는 잖아요, 우리. 김씨! 김씨! 이죠? 이 김씨가 호칭이나 지칭일 때. 김씨! 부를 때 있지? 띄어야 돼요. 이거 김씨가 주었어. 띄어야 돼요. 지칭이나 호칭일 때 띈다. 그러나 전미사를 쓸 때는 뭐냐? 전미사를 쓸 때는 일반적인 성씨를 나타낼 때. 일반적 성씨. 하나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런 거죠. 내 친구 성은 내 친구 성은 김씨입니다. 내 친구 성은 뭐입니다. 시작. 김씨입니다. 알겠지? 이때 붙여야 돼. 김씨입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반에는 김씨가 많다. 우리 반에는 김씨가 많다. 이런 경우 다 일반적 성씨 또는 남의 성을 얘기할 때는 다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붙인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면 되겠죠.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씁니다. 부정경. 이경희 씨 시험에 나왔는데 그는 자, 본관을 얘기할 때 이제 본관을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안동 김씨다. 안동 김씨다 할 때 이때 김씨도 붙여야 돼. 안동 김 띄고 씌우면 안 됩니다. 안동 김씨 붙여야 됩니다. 이런 경우 다 붙여 쓴다. 그래서 C가 뭐로 쓸 때 이따 같이 의존명사로 쓸 때, 뭐 의존명사 쓸 때는 언제냐? 호칭이나 지칭일 때 그때 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일반적인 성씨를 나타내거나 또는 친구의 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본관과 같이 쓰일 때 알겠지? 이때는 붙여 쓴다는 사실. 최근에 시험에 출제됐던 것은 요게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지? 본관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안동 김씨 할 때 김씨는 붙인다 띈다? 붙여 쓴다라는 것이죠.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미사와 의존명사와 관련돼서 한번 이것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기까지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이것은 참고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간중신역 시작. 간중신역 간과 관련돼서 시작. 거관선, 공시지, 사친, 혈세상, 을물불, 한그, 비유, 필평. 알겠죠? 세저, 황하, 햇들덩틀. 자, 여기까지 빨리 외운다. 시작. 간중신역, 거관선, 공시지, 사친, 혈세상, 을물불, 한그, 비유, 필평. 세저, 황하, 햇들덩틀. 빨리 지금 외웁니다. 외운 사람만 점심밥 먹으러 갑니다. 그래야 쉽지. 내가 외울 때는 하는 거. 어쩌네 백상아씨를 참고로 알아두면서 여러 번 생각을 끝에 만들어낸 겁니다. 앞쪽 문자.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간중신역. 간중신역을 통해서 이게 어쩌네 백상아씨를 참고로 알아두면서 간중신역, 거관선, 공시지, 사친, 혈세상. 사친, 혈세상. 무, 부, 한글.
의무부한 그 비유 필평. 비유 필평 세조 황하. 세조 황하 해뜰 덩틀. 해뜰 덩틀이 해 띄고 뜰 덩틀. 저도 이 정도로 외워두면 되겠지. 물론 앞서 간중신역 어쩌네 백상아씨 외워둔 다음에 이걸 통으로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것만 외워두고 그래도 연상해야 되겠지. 간중신역 거관선 공시지 사친혈세상 의무부 한글 비유 필평 세조황 해뜰 덩틀. 알겠습니까? 자, 이것만이라도 한번 외워보자. 됐습니까? 자, 30초 후에 물어볼 테니까 한번 외워봐요. 30초 후에 이 내용을 외웠는지 확인해 봅시다. 제한면 기억나지? 제한면 가운데 가장 시험이 잘 나왔던 건 제한이야. 제한인데 그중에서 제한, 그중에서 한이 잘 나왔죠. 제한면에서 이렇게 하거든. 제한면하고 관형사와 뭐다 나왔지? 관형사와 접두사 있지? 그중에서 뭐가 잘 나온다? 한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한이 헷갈렸다. 그래서 한을 외웠다. 시작. 한. 시작. 수어 같대. 대정 동기바. 수어 같대. 대정 동기바. 있죠? 제한면 수어 같대. 대정 동기바를 또 별도로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 앞에 이제 어미와 뭐에다 같이 의존명사 관련해서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때 대표 요정 중 하나 뭐여서 나왔지? 어미와 의존명사. 지대바 시작. 지대바 시경 장처경 방일. 알겠지? 지대바 시경 장처경 방일 지만차 시작. 지만차. 외우라고 했잖아. 그렇지? 외웠다. 다음에 조사와 의존명사 띄어쓰기 외웠던 것이 시작. 만큼 대로뿐만. 생각나? 만큼 대로뿐만. 생각나죠? 이것들은 뭐 그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만큼 대로뿐만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 대로가 좀 헷갈릴 수 있었어요? 대로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대표인 거 바이 그곳대 시작. 바이 그곳대. 알겠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런 식의까지 언급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라고 했지.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다 정리해 놓으면 띄어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일반적 띄어쓰기는 다 알잖아. 그런 거래.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좀 헷갈려서 틀릴 수 있는데 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어디까지? 전미사와 뭐다 시작?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부분까지 쭉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할 수 있겠지? 네, 기억하라. 이거라도 한번 외워봐. 시작. 간중신역 시작. 간중신역 시작. 거관선 공시지 의무부 한글 비유 필평 세조황 햇들 동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제한면 거기 초점은 한 시작. 수어 같대 대정 동기바. 되죠?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의존명사 원래는 지대바 시작. 지대바 시경 장처경 방일 지만차 딱 머릿속에 따와요. 그래서 매번 하다 보면 그것들이 연상돼서 그 내용이 나오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지. 맞아. 이런 것은 이렇게 쓰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시경 장처경 방일 지만차.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아까 조사와 의존명사 가운데 특히 대로에 대한 이야기. 대로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경우 있다? 항상 부처스러운 것이 있다. 바이 그곳대 시작. 바이 그곳대라는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다. 정리됐습니까?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오후에 시간을 통해서 또 띄어쓰기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어. 알겠습니까? 못다한 특히 본용과 뭐의 띄어쓰기? 보조 용과의 띄어쓰기를 할지. 알겠지? 또는 뭐 숫자의 띄어쓰기를 할지. 우리가 또 기타 우리가 소위 조사로 쓰일지 또는 부사로 쓰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마저 띄어쓰기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점심밥 맛있게 드시고 다시 이 자리에 2시까지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